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아기 유산균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인 엄마들이 많은데요. 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면 아이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인 이유가 아기들의 장 건강과 그리고 면역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넘어서 유산균의 면역 조절 기능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좋은 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저로서는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를 아기들에게 먹이지 않는 분들 또한 물론 많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과연 우리 몸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내 세균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연 환경이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굳이 유산균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과 함께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항생제, 방부제, 농약은 우리가 유익한 균을 만나기 힘들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은 금전적인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건강 또한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소중한 자산이죠. 그 중에서도 엄마가 아기에게 좋은 균을 물려주는 것이 엄마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출산 과정에서 아기는 엄마의 산도를 지나면서 엄마의 질벽에 살고 있는 좋은 균을 물려받게 되고 또한 출산 후에도 엄마와 아기의 끝없는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의 몸에 살고 있는 균들이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의 몸과 장에 좋은 균의 수가 많이 줄어 있다고 합니다. 50년 전, 60년 전 사람들의 장내 세균과 현대인의 장내 세균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현대인의 장에는 좋은 균의 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고 반대로 나쁜 균의 수는 증가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아기에게 좋은 균을 물려주기 힘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아기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부족한 유익균을 보충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깔끔하게 생활한다고 해도 아기의 몸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아기의 장에 나쁜 균들보다 좋은 균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도록, 그래서 좋은 균이 더 많은 건강한 장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할 균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우선 제품에 몇 종류의 균주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품에 균주가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이상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복합 균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세균의 종류는 수백 종이 넘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이유가 이 수백 가지 세균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한 가지 균을 넣어주는 것보다 다양한 균을 넣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건강한 장 환경은 여러 유익한 세균들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단일 균주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합 균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가지 균이 들어있는 제품이 좋을까요? 물론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겠죠. 제품을 고를 때 다음에 세 가지 균주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락토바실러스, 두 번째가 비피도박테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랩토코커스 서먼필루스라는 균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건강한 엄마의 질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유익균입니다. 오랫동안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던 이 락토바실러스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지나는 동안 아기에게 대물림됩니다. 아기는 이 락토바실러스를 몸에 바르고 그리고 마시면서 이 유익한 세균들은 아기의 몸에 안과 밖 모두를 코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유해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1차 방어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엄마가 락토바실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엄마한테 락토바실러스가 적거나
혹은 엄마에게 충분하긴 한데 자연뿐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이 락토바실러스균을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더불어 두 번째로 중요한 균은 바로 비피도박테리아입니다. 두 번째라고 해서 비피도박테리아가 락토바실러스보다 덜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비피도박테리아야말로 면역 기능에 가장 중요한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아가 처음 발견된 것도 건강한 아기와 설사를 하는 아기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설사를 하는 아기들의 장에는 비피도박테리아 수가 적고 건강한 아기의 장에는 비피도박테리아 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비피도박테리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들이 장 건강과 면역 기능에 매우 중요한 유익균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균은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루스라는 균입니다. 이 균은 특히 유당 분해 능력이 탁월합니다. 유당, 즉 락토스는 모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양소입니다. 이 유당을 잘 소화하는 것이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데 어떤 아기들은 이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분유를 먹는 경우에는 이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루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요. 엄마가 만드는 모유 안에는 아기가 모유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유당을 분해하는 물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유에는 유당을 분해시켜주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당 분해 능력이 있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엄마로부터 오는 모유와는 달리 분유는 소가 만든 우유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에서 온 분유는 이종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버거운 작업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루스 이 세 가지 균은 아기들의 장에서 유당 분해를 돕고 이종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기를 위해 어떤 유산균을 선택해야 되는지 배워봤습니다. 수백 종의 세균들이 모여 사는 장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복합균주 제품이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루스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기들이 먹는 제품이니만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